네, 이번 주에 FOMC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시고 실적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기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시장만. 네, 참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 확정 실적, 2023년 확정 실적 나오고 부문별 상세 성적표가 나왔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신언론사들이 오늘 아마 주요 헤드라인을 그나마 디램의 흑자 전환 성공했다라고 많이 뽑은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반도체가 언제 이제 진짜 반등을 하느냐에 가장 관심이 있었고,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DS 사업본부가 디램이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가 있는데 예.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재 돈을 까먹고 있는 곳은 랜드 플래시거든요. 예. 그래서 랜드 플래시는 예전 적자인 것 같고, 역시 디램이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디램 흑자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 그렇지만 랜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거리가 파운드리였는데 예. 파운드리 좀처럼 시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두 개 때문에 결국에는 4분기에도 2조 1,800억 적자는 봤는데, 그나마 안심되는 거는 디램에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총괄해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아까 방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15년 만에 10조 이하로 떨어져서 최근에 일본 소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본 소니가 17년 만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앞섰다. 이게 이제 주요 헤드라인 같습니다. 네, 뭐 일본 전자회사 7개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 못 따라한다고 따라온다고 그랬죠. 하던 게 엊그제 같았죠.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다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그 한일 간의 증시 주가가 또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자, 이 부문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디램 쪽 흑자 네. 이거는 뭐 잘 나온 것 같은데 모바일 쪽도 괜찮았죠? 실제 이번에 4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이었거든요. 그 중에 MX 사업본부, 그러니까 MX 사업본부 안에 가전이 있고, 이제 보통 다른 모바일인데 실제 그 모바일 쪽이 이 실적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쪽이 매출 39조에 영업이 2조 6,200억이거든요. 뭐 거의 다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디램에서 반도체에서 약 4조, 2조 이상 까먹은 거를 그래서 거의 다 뒤집어서 한 것이고, 실제 보면 이게 실적을 보면 요즘 삼성전자 직원들이 OPI 7이잖아요. 예. 이제 초과 이 성과급인데 이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DS는 0%고요. 예.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본부가 작년 27% 받았는 연봉에 원래 12%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연봉의 50%를 받은 사업부가 MX 사업본부입니다. 예. MX 사업본부 직원들이 작년에 OPI를 37%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OPI 지급률이 이 사업부문 실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 반도체 부분이 좋았죠. 뭐 좋았죠. 이거 OPI 받을 때는 뭐 거의 OPI는 반도체가 다 휩쓸다시피 맞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또 참 격세지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되게 상전벽해라고 그래야 될까요? 많이 변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와 FOMC 앞두고 혼자 마감했지만은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네. 경신했어요. 미국 증시 최근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시작할 때 힘 빠진다 했지만 네. 요즘 미국 증시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이 사상 최고치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역시 빅테크 7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데 애플을 제외하고, 역시 분기점은 AI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CES 2024에서도 AI, AX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메가테크의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었는데 증시에서 좀 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AI 쪽에서 얼마나 경쟁 잠재력이 있고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도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실제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역시 이번 주가의 핵심은 엔비디아하고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를 한 것 같고요. 두 개의 공통점은 역시 AI였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로 AI를 견인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의 최대 주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픈AI 최대 주주만큼 그 오픈AI를 기반으로 모든 사업부에 AI 관련된 사업 부문별 실적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다 20% 넘었기 때문에 역시 지금 미국 증시의 최대 관심사와 최대 메가 흐름은 AI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나가는 쪽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네. 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지난 24일이었죠?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네. 거. 이거 참 이례적인데 MS가 주식시장 상장한 게 86년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38년 만에 세운 기록인데 애플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을 그대로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흐름 몇 가지 읽어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메가 빅테크,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의 전반을 보통 15년에서 16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기술이 나오면 15년 좀 피크를 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바뀌는데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 PC 시대와 인터넷 시대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한번 일으켰는데 그 다음 바톤턴치를 한 게 모바일 시대로 애플이 바톤턴치를 했죠. 생각해 보시면 아이폰이 원래 15를 출시했습니다. 딱 15년째 납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정점에 달았다는 거죠. 이 15년 다음에 이 빅테크의 중심은 역시 AI였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그 AI를 잡은 거죠. 이번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어제 RMI도 1.4% 올랐습니다. 1.5% 2% 자료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3조 520억 달러인데요. 예. 그래서 원래 애플이 1위였지 않습니까? 애플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애플하고 1,000억 달러 정도 시가총액 차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제가 초도 말씀드렸지만 AI의 선도 기술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모든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다 팔아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못 따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됐죠. 예. 네. 자,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죠. 뭐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죠? 우선 전체 실적이 17% 증가했는데 저는 부분 실적이 오히려 눈에 띄는 게 많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실적에서 가장 제가 눈에 띄는 실적은 클라우드 부분이었어요.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258억 8천만 달러인데 이게 지난번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예. 똑같이 클라우드 시장에 접어들었던 인텔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말은 역시 오픈 AI를 가지고 있는 MS가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미 쥐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서 그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와 AI를 기반으로 다른 사업부에서도 고르게 지금 15% 이상 다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삼성전자만 봐도 우리가 반도체 그다음에 MX 사업본부가 서로 사실 시너지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적자가 나면 MX가 좀 메꾸고 이런 식이었다면 MS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한 개의 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에 같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힘이 있는 거예요. MS의 어떤 전략에서 굉장히 성공한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테크 시대에는 특징이 뭐 여러 개 과점을 한다기보다는 네. 아주 특출난 한두 개가 아주 독식을 하는 승자 독식 이런 시장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월가 전문가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경쟁력 바탕으로 선두자를 계속 지킬 것이다. 심지어 5년 후의 기업 가치도 애플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점을 쳤다고요. 맞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재밌는 게요.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넌센스 같은 일인데 이것도 보면 그들의 전략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티아 나델라 CEO죠. MS CEO인데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 발표 때 우리는 AI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서 AI를 모든 사업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 다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니까 물론 가능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잠재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하고 애플 앱스토어를 할 때 우리는 그때 많은 전문가가 예측을 했거든요. 아, 저건 시작에 불과하다. 시장을 완창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MS가 딱 그 환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은 MS 주가는 훨씬 더 오를 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애플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에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이폰 매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의 이제 쇠퇴기는 좀 이런 표현일까요? 좀 약간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정체기죠. 정체기에 접어들어 있어서 뭐 실적이 좀 실망스러울 것이다. 월가에서 이런 기대보다 우려가 나오는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애플의 가장 중점 역시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국내 뉴스에도 이제 뭐 많이 나오던데 지금 스마트폰 몇 년 교체하시죠? 예전에는 뭐 한 2년마다 교체했는데 지금 네. 한 3, 4년째 맞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3.5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2년 이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체 주기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고 있는 데다가 현재 아이폰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현재 아이폰 15 판매 감소로 돌아섰고요. 애국 소비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화웨이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제 상황이 뒤바뀐 데다가 최근에 삼성 갤럭시 S24가 AI를 적용했는데 화웨이도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트렌드에서 약간 한 발 뒤처진 것이 아니냐는 게 첫 번째 리스크고 또 다른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애플의 영업이익 구조에서 가장 많이 남는 사업부는 사실은 앱스토어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플랫폼 시장이니까요. 요게 지금 그 유럽 쪽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점 규제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최근에는 또 애플 와치에서도 미국 법원에서 뭐 제재가 들어와서 심지어 문제가 있고 판매 금지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좀 슈링키지 축소되는 상황도 있는 데다가 기술 교체기도 겹치는 데다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부에 대해서 제재까지 들어오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애플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MS하고 애플은 뭐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그런 격세지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MS가 한때는 뭐 윈도우로 시장을 장악했다가 네. 구글 나오면서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맞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모바일에서 완전 뒤처진 기업이 됐었죠. 모바일에서는 완전히 좀 약간 구닥다리 기업 이렇게 네. 느껴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애플도 가만히 있질 않죠. 올 하반기에 애플 iOS 18 새로운 운영 체계에 넣어서 애플 역사상 가장 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AI 스마트폰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애플도 이제 이 AI를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애플 iOS 10 지금 그 6월달에 개최되는데요. 이게 애플 iOS 18이 이제 애플의 이제 경영 전략성 특징인데 애플은 결코 선두에 치고 나가지 않는 전략을 항상 펴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폴더폰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적 시도는 항상 삼성이 안드로이드가 먼저 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항상 뒤에서 더 안정적이고 안정한 걸 내놓아서 뒤에서 시장 장악을 또 해가는 게 애플의 원래 전략이었거든요. 이 AI에서도 애플이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6월달에 내놓으면 하반기에 이 18이 이제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애플 아이폰 16에 적용될 건데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이 iOS 18을 기존의 아이폰에도 적용을 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번 전략은 약간 실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선점하는 자가 독식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 같은 거는 선점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유저들의 사용 습관이 한번 배워버리면 굉장히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란 말이에요. 물론 아이폰 사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들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애플의 전략에서 그대로 이것도 묻어나는 걸 보고 역시 AI도 애플이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은 약간 실책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애플에서는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음에 모바일 차세대를 지금 쓰고 있는 안경 이런 거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중첩된 시장 상황 이런 걸 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iOS 18을 내놓긴 하지만 시장 선점을 빨리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이게 뭐 의도한 대로 굴러간다면야 괜찮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의도한 대로 가지 않는 게 바로 경영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되고 뭐 그 의도한 대로만 갔다는 지금 뭐 과거의 GE라든지 IBM 지금 뭐 날아다녀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예전의 명성 네. 같지 않죠. 인텔도 그렇고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빅테크 중에서 뭐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M7 중에서 지금 애플 주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세인데 월가에서는 애플이 순이익이 늘더라도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외형이 축소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가장 큰 게 이제 아까 아이폰이 네. 줄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애플이 사실 많이 팔았어요. 네. 2억 2천만 대 판매했는데 아이폰이. 근데 증가율을 보면 이게 애플이 이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CAGR이 10%였어요. 꾸준히 성장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 2년간에 이게 2%로 떨어졌습니다. 네, 성장률 자체가. 확연히 보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너무 잘 만들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3월 7일부터 유럽에서 뭐가 진행됐냐면 그 플랫폼법이라고 해서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여기 시행이 되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뭐 올리는 이런 결제 수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재를 받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앱스토어는 거래 수수료로 이제 이게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는 15에서 30%거든요. 이 수수료가 맥스 17%, 10에서 17%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세도 주춤한 데다가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겹친 상황이라서 그래서 애플에 대한 주가를 그렇게 장비를 보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애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네.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로에 선 기업 있죠. 인텔. 네. 옛날에 인텔 인사이더 하면 정말 고급 IT 기기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딱 와닿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매출은 154억 달러, 예상치는 웃돌았다고 하는데 네. 1분기 실적 보수적인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주가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이러니죠. 4분기 실적이 시장 평가보다 훨씬 10% 이상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이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을 지금 4분기에 얼마를 매출을 했냐면요. 작년 4분기에 151억 달러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140억 달러를 봤는데 10% 증가했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을 지금 얼마로 보냐면 121억 달러로 봐요. 이렇게 확 줄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때문이냐면 역시 아까 인텔 인사이드를 말씀드렸지만 예. 애플의 주요 매출은 CPU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CPU 자체가 그렇게 1분기에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지금 대표적인 거고 거기다가 지금 애플의 인텔의 CEO가 실적 발표에 어닝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PC와 서버칩 부분이 계절적으로 가장 낮은 시기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게 뻔하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인텔이 좀 새롭게 본 게 뭐냐면 파운드리 시장이에요. 인텔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우리 TSMC가 지금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텔이 파운드 부분에서 전년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이게 이제 바이든이 어떤 반도체 전략에 의해서 인텔에게 이 파운드리를 계속 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좀 고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TSMC나 거기다가 또 인텔까지. AMD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것도 우리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뭐 CPU, GPU 얘기하셨는데 인텔 이 데이터 센터 GPU가 이게 요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매출이 4분기에 10% 줄었다고요. 그리고 또 AI 칩 수요는 엔비디아가 그냥 다 먹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텔은 뭐 가우디라는 GPU를 개발했어도 이거 뭐 채택을 안 해주면 기업들이 채택을 안 해주면 아무 성과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GPU를 지포스를 내놓지 않습니까? 지포스를 내놓는데 워낙 독점적이에요. 90%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텔에서도 이 시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놓은 게 가우디라는 걸 내놨는데 사실은 GPU 시장도요. 거의 플랫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돌아가는 교환 주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엔비디아가 한번 걸어놓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업데이트할 때도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계속 나타나서 역시 이 가우디가 여전히 힘못 쓰고 있는 게 바로 드러났고요. 그렇지만 인텔에서는 뭐 PC 사업의 데이터 센터하고 이쪽을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인텔은 결국에는 AI를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AI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앞으로 인텔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여전히 CPU 시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여준 거죠. 역시 이 인텔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반도체의 대명사 같은 반도체의 뭐 아버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회사였는데 그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이 테슬라 여기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무너진 기차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올해 경영 상황도 역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업이익이요 전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47%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가 16%였거든요. 이익률이요. 지금 8.2%딱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맞습니다. 수밖에 없죠. 테슬라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동차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내연기관과 전동차를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그나마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지금 토요타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괜찮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전동차에 대한 안정적, 특히 이번에 미국에 한파가 닥쳤지 않습니까? 예. 뭐 사진에 보셨겠지만 뭐 시카고 쪽에는 거의 5대5 주변에는 예. 거의 뭐 테슬라 차들이 그냥 다 멈춰서버린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상황에서 매출과 영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선택지는 다시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전략밖에 없다는 걸 판단한 거죠. 지금 32,000불, 35,000불대에서 이번에 25,000불대 가격으로 여태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요 시장 형성, 그러니까 전기차가 전체 마켓에서 15%, 19%가 넘어갈 때 이 캐즘에 빠질 때 캐즘 이론이 여기서 딱 나오죠. 예.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재 테슬라의 가장 큰 어떤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얼리 어댑터가 다 사고 나니까 그 공백기 이게 바로 캐즘 이론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가는 뭐 하도 많이 빠지니까 조금 반등은 하긴 하는데 테슬라 주가 뭐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 자체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줄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캐즘에서 빠져나가는 구간을 어느 쪽으로 볼 거냐가 사실은 저가 매수 구간인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테슬라가 위축이 된다면은 뭐 테슬라가 하나의 뭐 바로미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주 상당히 올 들어서 진짜 조정 폭도 크고 한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상반기 주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더 안 좋으면 아마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에 어닝 쇼크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텍스 리펀 빼고 나면 실제로 임금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보조금 빼면 뭐 적자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LG, SK온은 현재 적자 상태고요. 삼성 SDI만 이제 이 모델 포트폴리오가 달아서 조금 일찍 나왔을 뿐인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테슬라가 선행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지표 자체가 안 좋은데 2차 전지가 좋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양극재 업체들은 이 리튬 가격 자체의 하락세가 그대로 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이 구조적 코스트 문제도 안고 있어서 올 상반기에는 우리가 2차 전지 작년 같은 랠리 섹터 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미국에 혹한이 와가지고 테슬라 차들이 멈춰서고 막 이런 것들이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을 더 망설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그 캐즘에 의한 어떤 그 골짜기 같은 시기를 지나려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2, 3년까지는 봅니다. 1, 2년도 보긴 하는데 현재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은 뭐냐면요. 이 충전 시장이에요. 충전 인프라를 테슬라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 충전 인프라를 때 더 투자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와 시장 장악만 하면 성산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거기다가 2만 불대로 떨어뜨리면 우리는 성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업체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더 괴로워지죠. 가격을 더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상품 단가 후려치기. 맞습니다. 이게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캐즘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물론 전체의 판매량 늘어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을 그렇게 담보할 수는 없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은 역시 AI 최대 수혜주 하면 엔비디아하고 또 주가 또 2% 이상 급등하고 맞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네. 자, 2월 20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고요. 예.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가 서프라이즈죠. 방금 우리가 그 인텔의 GPU 설명했잖아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빅테크 트렌드가 AI를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외에는 대안이 없다. AMD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실적과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랠리는 우리가 보통 AI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 초기는 다 인프라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든지 지금 그 시기거든요.
근데 다른 산업과 달리 이 AI는 우리 모바일은 국한되잖아요. 근데 AI는 전혀 다른 게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의 시장 파이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파이가 됩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도 그러면 IT 기계 정도만 했는데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 모든 사회 정치 분야까지 들어오는 구조라서 심지어 뭐 농기계 회사도 이제 그렇죠. AI 미국의 로봇 그린디어 같은 신경 경우, 쓰고. 존디어 같은 네. 경우는 이미 하고 있고 네. 국내 대동기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빅테크 이상의 그 센세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질주는 한동안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빅테크들 실적 평가한다면 여전히 잘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부 아닌 기업도 있긴 애플을 제외하고는 네. 다 좋을 것이다. 예. 역시 그 중에 중심은 역시 AI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MS와 엔비디아다. 예.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 또 눈여겨볼 만한 빅테크 기업도 있을까요? 지금 구글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구글이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구글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러니까 MS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하고 있다면 구글은 신중론을 펼고 있지만 저는 구글도 새로운 아마 상반기 내에 뭔가 터뜨릴 것 같아서 좀 구글도 눈여겨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뭐 저희 기자들이 이렇게 좀 AI에 질문을 해봤어요. 네. 그 챗GPT하고 이제 구글의 바드하고 질문을 해봤는데 같은 질문인데 질문의 수준이 우리말로 된 거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수준이 다릅니다. 챗GPT가 좋은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닙니다. 네. 쓸 수가 없을 정도고 네. 구글은 상당히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도 또 약간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 저는 구글의 최근에 눈여겨본 거는요.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 예. 산업. 근데 구글이 최근에 발표한 로봇 하나를 보면요. 지금까지 로봇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 된 것들만 학습을 해서 어떤 단순 행동을 하는 것에 비하면 최근에 구글이 발표한 그 로봇을 보면 어떤 기술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을 그 로봇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50번을 반복하게 하면 거의 90%까지 따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구글은 더 놀라운 걸요. 이거를 클라우드로 오픈해 버렸고요. 이 그 프로그램을 아예 오픈으로 해버렸습니다. 누구를 따라하라고. 다 따라오라고. 안드로이드 전략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똑같은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인류의 생산성이 아마 급진진할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네. 생산을 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생산자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기술자를 키우려면 15년, 20년 걸리거든요. 숙련된 기술자를. 예. 그 15년, 20년 숙련된 기술을 단 1시간 만에 입력을 시킬 수가 있고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할 거고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구글이 꿈꾸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예. AI와 로봇 생산성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구글도 굉장히 주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주근 대표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 얘기 들어보니까 관련되는 우리나라 수혜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